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좋은 작용이 있어요. 내가 내장지방형의 비만인지 피하지방형의 비만인지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르거든요. 알고 보면 심각한 질환이고 마치 그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질환이.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폴리시스틱, 낭이 여러 개가 보여.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질환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여성인데 마치 남성인 것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내요. 주로 대표적인 증상이 털이 좀 진해져요. 사춘기 때부터 주로 이렇게 탈모가 많이 생겨요. 또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고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성의 문제를 생기기도 하고요. 난소에서 초음파에 다낭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난소에서 한 달에 난자가 한 개씩 배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성공적인 배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에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배란까지 이어지지 않은 낭포들이 이렇게 난소 내에서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배란이 되지 않으니까 생리가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불임의 원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몸의 대사에 문제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얘가 뇌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고 보면 심각한 질환이고 마치 그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질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그럼 이제 왜 생겼냐 궁금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다라고 하다가 요즘 점점 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뇌하수체와 부신, 그 다음에 난소와 이어지는 호르몬의 전달 체계 중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밸런스가 깨져서 난소가 남성화되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런 정도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은 초음파상에서 낭이 보이고 남성화된 증상, 그 다음에 생리불순, 이런 증상들을 합쳐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원인의 조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주고 또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같이 치료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법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그 비만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다이어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그 우울증을 겸할 확률이 한 30%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울한 경향이나 불안한 경향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식욕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개선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좋아지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했어. 그럼 자기 원인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증상 중에 비만과 관련해서는 일단 뇌의 증상을 보면 뇌가 너무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식욕이 증가를 해요. 아까 우리 대사의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이 먹는데도 인슐린의 분비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인슐린은 자꾸 지방을 만들어요, 걔가. 그래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몸 안에 염증성 경향이 올라간다. 부신의 기능의 이상으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발현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신 기능의 이상이 동반된 우월한 사람들은 지방이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의 양이 늘어납니다. 내가 내장지방형의 비만인지 피하지방형의 비만인지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바디 상에서 잘 보고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도 살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저도 잘 못 지키는 건데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괴로우면 몸에 나쁜 음식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당기는 것들이 달고
아니면 튀긴 음식, 집에 나올 통닭 먹어야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없애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식단의 내용으로는 당지수를 높은 음식을 드시는 거를 피하는 게 좋으세요. 주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잘 되지가 않고요. 근육량을 늘려야 혈당 조절이 완만하게 되거든요.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만일에 내가 인바디로 확인했는데 피하 지방이 아주 많아, 이런 그 피하 지방은 주로 유산소 운동에 잘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작용을 염두에 둔 것들이거든요. 인슐린이 지방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시간을 길게 늘리자라는 게 다이어트법의 원리 중에 하나고, 어쨌든 우리가 뭐 16대 8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다이어트나 1일 1식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루에 먹는 총량이 줄더라 라는 게 두 번째 원리거든요.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면 이런 다이어트법이 도움이 되겠죠. 피하 지방형이 많은,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진 타입이시라면 이런 다이어트법은 아주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에너지가 항상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식사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장 지방형 비만은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다소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피하 지방형 비만이라면 오히려 식사의 시간을 하루에 3번 챙겨 드시고 중간에 오히려 간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성장 호르몬의 좋은 효과가 뭐냐 하면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좋은 작용이 있어요. 11시에서 1시 사이에 깊게 주무시고 그다음에 수면의 시간을 적어도 7시간 이상 가지는 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GI 지수가 낮은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주 3 내지 4회 근력 운동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카페인이나 설탕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은데요. 카페인은 그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셔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고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하이맵 의원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